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아주 요상한 말, 적폐, 개혁, 평화 이런 말을 가지고 국민을 속였는데 요사이 그게 잘 먹혀들지 않는 듯 합니다.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 올라서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말이죠. 약 11%나 11.5% 차이나 벌어졌다는 건데,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입니다. 한 주에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대폭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한국 갤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미터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제 큰 경향은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대폭락했느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지지층으로 알려진 이른바 진보층, 진보 보수란 말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좌우로 가르는 게 맞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을 쓰면은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잘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일단 이른바 진보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7.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서는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권역별로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 14.9%나 떨어졌네요. 14.9%포인트. 이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도 13.9%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10.4%포인트 내렸고 서울은 2.5%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추세를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국정평가 잘한다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43.8%였고 그 앞에는 44.4, 45.6, 44.8, 44.2 항상 이 4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과 비슷한 율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푹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푹 올랐다, 이렇게 되네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해서 민주당을 앞선 걸로 나온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2%포인트 하락해가지고 28.9%. 요걸 제가 리얼미터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이유가 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갤럽 조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갤럽 조사 쪽이 좀 정확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 정부 처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과연 이 정도로 잘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이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문 정권이 워낙 잘못하니까 그게 반사적으로 일로 간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된 지지율을 보면은 서울이 제일 중요하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2.4%, 민주당 28.4%,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8.5%, 민주당 22.2%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경향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된 지난 일주일 사이의 사건을 요약을 하면은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썼는데, 그 초강수를 쓰기 위한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행정법원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추미애의 그 윤 총장 몰아내기 행동은 법률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지금이라도 검사가 용감한 검사가 있다면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만약 윤석열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다면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법원의 판결 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임에 사인을 하도록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이 일종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저는 추미애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깔끔하게 법에 맞춰가지고, 이건 징계가 아니고 많은 경고 정도로 했으면 몰라도 이걸 몰아내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뒤에 문재인이 있구나 해서 이제는 추미애를 욕하던 그 화살이 문재인으로 돌려지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말기 현상의 아주 고전적인 패턴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즉 권력을 등에 업은 제2인자의 발호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 분노는 권력자 대통령에게 향하고, 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더 강경한 수를 쓰다가 분노에 기름을 붓고 해가지고 결국 몰락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나라니까 그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 두 차례 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내후년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면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미 독재화된 것 아니냐 하는데, 독재라면은 약간 연성 독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독재라고 하면은 비밀 경찰이 밤에 나타나 가지고 정적을 그냥 불법 연행해 가지고 깜쪽같이 감옥에 쳐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강성 독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선동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권을 통해서 독재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한계가 또 하나 있어요. 한계는 뭐냐 하면은, 이 정권이 아무리 악착 같다고 하더라도 고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이 예컨대 야당 국회의원을
불법 연행해가지고 고문했다고 하면은 그날로 이 정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보부, 안기부 같은 보안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법을 초월하는 그런 권력 수사기관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죠. 지금 검찰은 등을 돌렸죠. 경찰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이 주는 공포감이란 게 별것 아니라는 거죠.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용감하게 언론의 자유, 헌법적 권한, 즉 주권입니다. 주권을 믿고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들고 일어나는 과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게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